암기 아니에요? 자, 인생의 밀도 책 이름이에요. 책요. 2월 달에 아마 신간으로 나왔는데 제가 제목이 궁금해요. 인생의 밀도 어떤 내용일까?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저자 양력 보고요. 목차 보니까 책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가요. 강민구 씨라고. 이분이 고려대학교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요. 그 서울 고등법원 부장 판사까지 올라갔다가요. 지금은 60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쓰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이 밀도란 말이 참 제목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책을 읽기 시작해서 일요일 날 점심 때까지 하루 반 만에 다 읽었거든요.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이 와요. 느낌이 뭐냐? 인생의 밀도가 아니라 여기다가 하루를 집어넣었죠. 저는 하루의 밀도가 떨어져요. 하루의 밀도. 자, 하루 24시간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는요, TV 보다가 어영부영 하루를 보내요. 그러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밀도가 아주 낮은 생활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요. 또 계속 자기 개발하면서 강의도 듣고 또 명상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아주 짜임새게 열심히 살더라. 똑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밀도가 높고요. 누구는 밀도가 낮아요.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하루 24시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48시간도 가능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이거든요. 본인이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떠올라요. 참 이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됐더라. 그래서 무엇보다 하루의 밀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 때부터 원래 습관으로 하나만 추가하자. 100배. 100배를 시작하면서 일요일날 읽은 다음에 이제 또 100배를 합니다. 하면서 또 올려보니까 역시 이 하루란 게 다시 새삼스럽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더더욱 이 하루의 밀도에 대해서 느낌이 컸습니다. 이 말은 왜 했느냐면요. 여러분은 오늘 3월 1일이죠. 오늘부터 시험 때까지 거의 8개월 남았습니다. 8개월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요. 하루의 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8개월 동안만 이렇게 하루의 밀도만 높인다면요. 열심히 사신다면요. 우리 시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개월만 하루의 밀도를 높인다면요. 분명히 시험이 될 거예요. 또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제가 아끼는 단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반추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반추. 반추는 쉽게 표현하면요. 되새깁니다. 반추하자. 되새겨보자 말입니다. 소나 양이 음식을 자꾸 씹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음식물을 되새김질 하는 게 아니고 하루를, 생각을요, 자꾸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추란 게 저의 경우에 책을 한 권 봤습니다. 물론 보면요, 일일이 좋은 문장 다 밑줄 긋고요. 내 생각 적고 또 메모하고요.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꼼꼼히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완독했다. 다 읽었습니다. 이러고 책 다 읽었다. 책 읽은 거 절대 아니거든요. 다음에는 뭘 하죠? 반추. 반드시 반추합니다. 이 반추 습관이 지금 몇 개월 됐거든요. 반추하게 되면요. 다시 이 책을 또 읽어요. 읽으면서 밑줄 친 것만요. 다시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한글팔에다가 일일이 제 생각대로 다 노트 만들듯이 정리를 합니다. 여기 반추하면요. 굉장히 내공이 올라갑니다.
그냥 책 보는 거하고 반주했을 때 의미가 너무 달라지고 하루가 정말 밀도가 높아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 반추해드렸습니다. 강의에도요. 어떻게 반추했죠? 정해법 공식이 어렵다. 이렇게 좀서 여러분 처음에 생소했잖아요. 공식. 근데 다시 이 문제 대입하고 교재 문제 반추 또 풀어주고요. 우리 학원 건물 넣어가지고 또 반추. 3번 반복. 대책이니까 여러분들이 CRNN이 뭔지 알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반추의 힘이에요. 그만큼 이 반추라는 것이 자,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개월 동안 반추 대책임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8개월이 있죠. 5월, 6월, 7월, 8월 되면요. 아, 점수가 안 올라간다. 공부가 어렵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루를 밀도 높게 보내면서 또 강의 듣고 어영부영 전하지 마시고요. 강의 들은 거 또 되새기고 복습하고 반추하고요. 그러면요. 실력 쫙 올라갑니다. 8개월 동안만요. 밀도 높은 하루, 반추는 하루 여기 쌓여버리면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초일이니까요. 밀도 높은 하루, 반추는 하루 그러시면요. 여러분들 실력 부쩍부쩍 올라갈 거예요. 자, 정해법 보니까 갑자기 반추가 떨어져요. 무엇보다 공부는요. 강의만 듣는다 시험 절대 들 수가 없어요. 강의를 자꾸 반추하고요. 내 걸로 정리하고 가능한 정리하고요. 또 떠올리고요. 이 반추가 합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518페이지예요. B번 정률법. 자, 정률법은요. 건물입니까? 기계입니까? 기계예요. 기계죠. 지금부터 이제 기계를 봅니다. 자, 기계하게 되면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자, 이 기계를 취득하는데 2억 주고 샀대요. 2억 주고. 이 기계는요, 항상 감가율, 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감가율이 10%씩 감가됩니다. 이때 감가율을 K라고 불러요. K가 10%다. 이걸로 자료 끝이에요. 자료 간단하죠. 2억 주고 샀다. 매년 감가 10%다. 이걸로 풀어봅니다. 그다음에 이 기계에 1년째 감가액이 얼마가 될까? 다음에 2년째, 3년째 계속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구하기 전에는요. 별도로 이 흐름은 아시면 돼요. 먼저 미삼각 잔액입니다. 미삼각 잔액에서 감가율 K를 곱해줘요.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나옵니다. 미삼각 잔액에서 감가율을 곱해주면요. 감가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입니다.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면 얘가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풀어봤죠. 매년 천 정액법입니다. 다음에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면 정률법이다.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면 얘가 바로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감가율이 뭐 10% 똑같잖아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액법과 정률법은 이만큼 달라집니다. 이 차이점이 양자의 차이점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정률법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삼각 잔액 1년 차인데요. 자, 기기가 얼마? 2억짜리. 새 기계죠. 그럼 첫 해는요. 잔액이 없잖아. 새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뭐 2억입니다. 잔액이 2억 되고요. 감가율 몇 프로? 10%. 첫 해 감가율 얼마 나온다? 2천만 원이요. 2년차 넘어갑니다. 2년차는요. 2억에서 2천만 원 감가됐으니까 요거 빼니까 잔액 얼마? 1억 8천입니다. 다시 몇 프로? 10%. 2년차 감가액은 1,8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합하니까 감가 얼마? 3,800이죠. 3,800. 그럼 3년 차는요. 잔액이 2억에서 3,800 빼니까 얼마가 된다? 1억 6,200만입니다. 여기다가 또 10% 곱하자. 그러면 3년차 감가는요. 1,62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바로 정률법입니다. 따라서 정률법은요. 매년 감가율이 10%씩 이렇게 일정하다. 얘가 바로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그러니까 이제 양쪽 금액이 달라지고 이제 달라진다. 감가는요. 해가 거듭될수록 감가는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고 있죠. 다른 말로 체정한다, 체감한다. 체감하니까 체감삼각법입니다. 체감삼각법. 다시 잔액 봐요. 이 잔액을 다른 말로 잔고, 똑같은 말입니다. 잔고. 매년 잔액, 잔고가요. 점점점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죠. 또 적어지더라. 그러니까 매년 잔액, 잔고, 매년 잔액, 잔고도 매년 갈수록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점점 감소한다. 잔고 점감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률법을 바로 감가도 줄어든다. 체감삼각법. 잔고도 적어진다. 잔고 정감법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를요. 그림 확인.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자, 1년차 첫 해 감가가 2천만 원입니다. 2년차가 1,800입니다. 3년차가 1,620입니다. 이렇게 계속 넘어갑니다. 그림 보니까 감가액이 첫 해가 가장 크고 갈수록 체감하더라. 따라서 체감삼각법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가 정률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험은요. 정액법 계산 문제는 여러 번 났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15회 때, 14회 때, 16회 때, 25회 때 3번씩 나왔고요. 정률법은요. 계산 문제가 처음으로 작년에요. 28회 때. 계산 문제는 안 돼요. 거의가 다 찍었습니다. 손도 못 댔어요. 처음 나오니까. 처음으로 이제 계산 문제 출발합니다. 얘는요. 계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이제는 둘 다 되는데 둘 중에서 정액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사실 정률법은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원래 나오기 어려워요. 막판에 가면요. 얘는요. 일단 스킵에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예,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정률법은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교재 확인해요. 자, 가압은 의 보시면요. 지금 설명 다 들었잖아요. 이대로 4줄 보시면 되고요. 나압은 산식 있죠. 산식. 산식은요. 공식이 3줄 나와요. 매년 감가율 X. 두 번째 감가 누계액 X 버리시고요. 세 번째 복선가격 PN 이꼴 끝에 보니까 요거 안 나와요. CRN성. 요것만 밑줄 하시고요. 공식 간단해요. CRN성. 얘는요. 자, 빈도가 떨어지니까 얘는요. 아마 5, 6월 때 그때 가서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5, 6월 때. 지금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답은 특징요. 기계 동그라미. 기계등 평가에 주로 적용되는데 밑줄입니다.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시간이 갈수록 체감한다. 밑줄.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10번 넘어가죠. 상환기금법입니다. 상환기금법은요. 박스 공식 산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공식이 없죠? 아예 빼버렸어요.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아예 빼버리는 게 시간 전략입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상환기금법은요. 하나만 아시면 돼요. 따라서 의 보시면요. 상환기금법이랑 밑줄 하세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이자를 발생한다는 전제 밑줄. 다시 핵심 단어 체크할게요. 자, 일정한 이자를 발생한다. 이자 동그라미. 이자.
이자만 떠올리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 따라오세요. 자, 상환기금법은 처음에 정액법, 얘를요, 그대로 가져옵니다. 첫 해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정액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얘만 달라요. 빨간 빗금 친 거예요. 얘가 뭐? 이자. 일정한 복리 이자를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년 감가액에 일정한 이자가 똑같이 발생하더라. 이자 발생을 전제하는 게 상환기금법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요, 빗금이 없잖아. 이자가 없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상환법만이 뭐 매년 감가액에 이자를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자 생기면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효과는요, 이자가 생긴 만큼 빗금 친 만큼요, 이 감가액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자, 얘가 사과예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작아졌다.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작아졌잖아요. 감가상각비가 작아지니까 감가상각비 비용이 작아졌대요. 요거만큼 감가상각비가 작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비용이 작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익은 많아집니다. 상식적으로 비용이 작으면 수익이 많은 거지. 안 그래요? 네. 그럼 여기다가 어느 회사가 비용이 작아요, 수익이 많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법인세, 세율 곱하기죠. 세율. 세율 곱하니까 세금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이것만큼 세금이 많아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세금을 가장 많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마다 안 쓴다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매년 감가액에 이자만 발생하더라. 이것만 아시면 돼요. 딴 거 다 버리시고요. 그럼 이제 보자. 다시 세 가지를 지금부터 비교합니다. 얘가요, 감가 초기가 되고, 얘는요, 감가 후기다. 후기는 우리 생각 하등의 관계가 없으니까 버리면 돼요. 그런데 초기를 딱 보니까 크기가 다르잖아. 자, 그림 보고 불러줘요. 자, 감가액이 초기에 가장 큰 게 무슨 법? 정률법 1등. 2등은요? 정액법. 가장 적은 것은 상환기금법이다. 따라서 초기에 감가액 큰 순서 정률, 정액, 상환. 초기에 감가액 큰 순서 정률, 정액, 상환해서 율액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액 큰 순서 율액환 크기 순서가 됩니다. 얘가 우리 교재 보시면 박스 봐요. 핵심이 있죠. 정액, 정률, 상환 비교합니다. 1번 모두 밑줄 하세요. 초기의 감가액 큰 순서 안겠지 뭐 율액환. 그래서 율액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칠판 보세요. 자, 원가법은요. 자, C-Dn 이꼴 Pn인데요. 얘가 감가. 하면요. 여기서 얘를 많이 빼면 얘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지. 이 말이 뭐지? 감가하고 평가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얘가 크면 얘는 작아진다. 얘가 바로 목차 2번입니다. 따라서 자, 저기에 2번요. 저기에 평가의 큰 순서는 반대로 뭐지? 환액율. 거꾸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저기에 감가의 큰 순서 율액환. 저기에 평가 큰 순서 거꾸로 환액율이 됩니다. 여기까지 왜 설명드렸을까요?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 확인해 볼까요? 575페이지 보세요. 575페이지. 575페이지. 575페이지 폈습니까? 문제 32번요. 자, 기출문제 맞죠? 32번. 저기에 평가의 큰 순서 묻네요. 율액환이다, 환액율이다. 평가액은 뭐? 환액율.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평가액은 뭐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고요. 확인했습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요. 그러면 니은번 내려가죠. 관찰감각법입니다. 관찰법은요, 평가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한대요. 직접 관찰한다. 그러면 직접 관찰하니까 B번 특징 보세요. 특징 보니까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요, 직접 관찰하니까 개별 상태가 세밀하게 하나하나 관찰하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요, 밑줄 아세요? 주관에 좌우되기 쉽고 밑줄. 자, 핵심 단어는요, 주관 동그라미. 주관이 개입된대요. 얘가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이 있어요. 새 집입니다. 깔끔한 집인데요. 근데 문제는요, 이 집은 문제가 없는데 옆에 큰일 났어요. 교도소가 생겼네. 집값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뭐? 감가. 이걸 평가사가 인장 딱 나오니까 교도소가 있네. 그래서 환경이 나빠요. 이런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찰해서 이걸 반영해야 됩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그래서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 볼까요? 교도소가 생기니까 환경이 나빠졌다. 이럴 때 집값이 10% 감가된다. 20%, 30%, 40%, 50%. 요 중에서요.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앞에 번요. 몇 프로 감가? 40%요. 옆에 번은요. 10%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딱 물어보니까 벌써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얘가 뭡니까? 주관이 개입된다면. 평가사도 사람인지라 전문가잖아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거 딱 보면 공식이 없잖아. 없으니까 누구는 30%야, 누구는 40%야.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달라지면요. 이게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얘가 뭐가 된다? 단점. 결론. 관찰감각법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주관이 개입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18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찰감각법은 객관적이다. 틀린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또 아울러 이렇게 주관이 개입되면요. 이거는요. 무조건 장점이다. 단점이다. 단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분해법은 다 앞에서 체크해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원가법 끝났습니다. 거의 빠짐없이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법이 얼마 정확히 2시간 반 걸렸죠. 그죠? 일반적으로 타학원에서는요. 원가법요. 딱 1시간 내로 끝내버립니다. 주로 30분 만에.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나오면요. 넘어갑니다. 설명도 안 해요. 공식도 몰라요. 또 지금 정률법도요. 이런 설명 하나도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뭐 포인트만. 그러니까 이거 나면 신축이 아니고 견시점이다. 주의하세요.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얘는 물리적이다. 얘는 견시다 해서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넘어가거든요. 이런 강의는 10번 들어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제대로 되면요. 이게 그대로 기억에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의 우리 시험 레벨까지 전부 다 올려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3마시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3월 4일 때는요. 3마시 확 날아갑니다. 왜? 지금 잡았으니까요. 3, 4일 때는요. 3마시 확 날아가는 대신에 뭐? 가격 형성 과정 수퍼를 보자. 요거 3시간 걸려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원가법 마치겠고요. 다음에 목차입은 적산법은요. 임료니까 얘는요. 아주 가끔씩 모르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언제 6월 달에요. 그때 정리 다 해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524페이지입니까? 03번 비교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하는 것이 바로 1번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요. 공식 네모 박스 있죠. 공식이 많이 길어요.
공식부터 따라야 됩니다. 우선 공식 보기 전에요. 거래사례비교법은 가격 3면수 중에서 시장성에 착안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물건은요, 토지. 그리고 복합부동산. 주로 아파트를 말해요. 자동차. 전부 출시되었어요. 전부 나왔습니다. 물론 얘가 가장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면 비교 방식은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아파트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요. 강남의 도곡동에 있어요. 주로 주거용이 많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25평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중개업자가 바로 이 아파트는 얼마 합니다. 답을 제시 안 합니다. 어떻게? 이거 사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옆동에 똑같은 아파트가 얘가 11억 합니다. 비교합니다. 다음에 비슷한 동네 대치동에 있어요. 여기에 또 비슷한 아파트 단지가 또 25평이 얘가 10억 합니다. 또 비슷한 동네 개포동에 있어요. 여기도 25평이 얼마 하더라? 10억 5천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고 얼마 하는데 이 동네가 주거용은 아주 좋기 때문에 따라서 11억 합니다. 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이렇게 비교해서 가격을 지시한다. 그만큼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풍부합니다. 시장을 비교하니까요. 얘가 바로 비교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옮겨봅니다. 교재 공식은 긴데요. 감정평가사가 공식을 어떻게 쓰느냐. 평가사가 쓰는 공식입니다. 사례 가격. 곱하기 여기까지. 따라서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5가지를 곱한다. 5개를 비교하니까 대상 가격 나옵니다. 비중 가격 나옵니다. 자, 사시지계면 그대로 뭐 첫자만 따왔거든요. 보고 불러줄래요? 사 뭡니까?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입니다. 따라서 대상 가격 구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부터 선택하자. 이 사례를 선택합니다. 이때 사례는요, 대상과 사례는요, 서로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사례를 선택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데 이때 비교가 바로 사시지계면 5가지를 비교한대요. 사시지계면 비교를 말해요. 그럼 이제부터 사시지계면이 뭘 말하냐. 이런요,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시면요, 저절로 암기가 돼요. 첫 번째, 사정보정은요, 얘가 바로 특수한 사정을 말해요. 특수한 사정 개입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례 부동산이 얼마더라? 1억인데요. 이걸 워낙 현금이 급하니까요. 급하게 팔아야지 뭐 금매 가격. 그래서 30% 싸게 팔았습니다. 싸게 팔면 얼마에 팔았습니까? 7천만 원이죠. 급하게 팔았다. 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었잖아요. 그럼 이런 가격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요. 이때는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다시 원위치 이렇게 고쳐주자.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고쳐주는 것이 바로 사정보정 작업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점 수정은요. 시간적 불일치를 말해요. 시간적 불일치이다. 예를 들면 대상 부동산은 언제 가격 기준 시점, 주로 현재를 말해요. 그래서 2018년 3월 1일입니다. 사례는요. 1년 전에 매매되었다. 1년 전 매매는요. 바로 거래 시점이죠. 거래 시점이 됩니다. 1년 전이니까 2017년 3월 1일입니다. 얘가 뭡니까? 시간적 불일치, 시차가 생기잖아요. 이 차이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지가는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보합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1년 동안에 지가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보합했다. 자, 불일치만큼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시점 수정 작업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지역 요인 비교는요. 얘는 말 그대로 지역 격차를 비교합니다. 지역 격차. 여기서 지역 격차는요. 바로 용도성을 말해요. 용도성이다. 다시 말하면요. 대상과 사례는요. 용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길동에 있는 저희 학원이 여기가 상업지역이죠. 예, 상업지역이다. 사례도 상업지역이다. 용도가 똑같잖아요. 이러면 사례 선택할 수가 있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대상이 상업지역인데 사례는요. 공업지역이다 하면 전혀 용도가 안 맞잖아요. 사례 선택할 수가 없대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같아야 됩니다. 상업지역. 다시 대상 부동산이 상업지역인데 여기가 길동역 옆에 있죠. 길동이다. 길동이 상권입니다. 사례는요. 강동 위에 천호역이 있죠. 자, 천호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상권 하게 되면요. 길동 상권이 좋아요. 천호역의 상권이 좋아요. 얘가 우세하죠, 그죠? 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길동이 있다고요. 예. 일단 객관적으로 얘가 우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같은 상업지역도 지역 격차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 차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만약 얘가 100을 잡았을 때 자, 천호역이 만약에 상권이 몇 프로 우세하다? 몇 프로? 20%요? 좋아요. 20% 우세하다. 이 차이만큼은 꼭 반영해야 됩니다. 차이를. 다음에 얘는요. 개별론인데 바로 개별 격차가 돼요. 개별 격차이다. 이것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대상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사례 토지가 있다. 땅 모양은 비슷한데요. 얘가 뭡니까? 꽉 막혔어요. 맹지.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례 선택이 어려워요. 안 닮았대 말입니다. 대상이 있는데 사례가 여기 있다. 그러면 대상은 일면가로, 사례는요 각지. 대상이 우세하다, 사례가 우세하다. 사례가 우세하죠. 그렇잖아요. 만약 얘가 100이라면 얘는요 각지니까 한 50% 우세하다면 150이 되겠네. 그래서 개별 격차가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비교해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적 비교예요. 면적이 비슷해야 됩니다. 만약 대상 토지가 면적이 300제곱미터인데 사례 토지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다. 땅이 3배 이상 크잖아요. 이러면 비교 안 된단 말입니다. 대상이 300인데 사례 토지 면적이 310제곱미터이다. 이러면요 면적이 비슷한 거거든요. 이만하면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과 비슷한 사례를 선택해서 사시지계면 5가지를 반드시 비교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식 흐름이 됩니다. 그럼 교시 봐요. 공식 봤으니까.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거래 2번 있죠. 사례 자료의 선택 기준 동그라미, 선택 기준. 지판에 옮겨서 볼게요. 자, 먼저 사례의 선택 기준입니다. 어떤 사례를 선택하느냐. 그다음에 사례가 선택이 되었다면 다음에는요. 2장 넘겨주세요. 2장. 2장 넘기니까 괄호 4번요. 괄호 4번 보게 되면 사례 자료의 정상화 4번에다가 별표하시고 요 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정상화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오로지 요거 2개만 공부하면 되고요.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의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공부하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쉬워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바로 2번 보시면서 사례 선택 기준 봅니다. 자, 사례 선택 기준은요. 525페이지 바로 2번 보게 되면 목차가 4개 나와요. 목차 보시면서 지금부터 첫 자만 동그라미 1번 사정 보정 가능성 첫자 사자 2번요 시점 수정 시자 다음 페이지 지역 요인 지자 개별은 개자 하니까 합치니까 뭐 사시지계 반복되잖아요. 뭐 사시지계 사시지계 공식 알면 그대로 뭐 1번, 2번, 3번, 4번 그대로 나오잖아요. 붙여주면 돼요. 어떤 사례야? 사정 보정이 가능한 사를 선택한다. 2번,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를 선택하자. 3번, 지역요인 비교도 가능해야 됩니다. 즉 용도가 같아야 됩니다. 4번째, 개별요인 비교도 가능해야 됩니다. 이미 공부했단 말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때 지역요인 비교 가능성을 같은 말로 위치의 유사성 이렇게 불러요. 위치의 유사성입니다. 다음에 개별요인 비교 가능성은요. 똑같은 말로 물적 유사성이다 라고 불러요. 얘는요. 문제를 절대 어렵게 낼 수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문제가 났습니다. 쉽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사례의 선택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사시지게 물으면서 틀린 답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얘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2번씩이나 나왔다.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정통 얘는 처음 봅니까? 아니면 봤던 겁니까? 봤죠? 지난주에. 혹시 통합자정 들어봤습니까? 통합자정 나왔지. 예를 들면 바로 시장가치 조건이지 사례 선택 기준은 아니란 말입니다. 점수를 그냥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요. 논점이 없다. 가볍게 넘어갑니다. 2장 넘어가요. 한 장 넘어갑니까? 528페이지요. 걸어 4번 사례 자료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얘가 뭐냐면요. 다른 말로 정상화 방법이니까 쉬운 말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가격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례를 정상화 구합니까? 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대상과 사례를 비교합니다. 대상과 사례를 비교해요. 그래서 대상과 사례를 분자, 분모 비교합니다. 끝. 그래서 대상, 사례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자분모, 대상, 사례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대로 뭐 대사 비교. 바로 암기. 바로 암기. 대사 비교. 절에 있는 스님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죠?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대로 뭐 대사 비교. 대사 비교입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따라서 사시지계변 이 5가지를 뭐 그대로 대사 비교. 또 대사. 그래서 이 5가지를 그대로 뭐 대상, 사례, 분자분모 비교하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대사 비교. 그래서 이 방식에서 계산하면요. 대사 비교하면서 숫자만 넣을 줄만 아시면 돼요. 바로 이제 문제 풀어봐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박스. 예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지금부터 대사 비교하니까 항상 이렇게 대사 적어주고요. 대사 적어주고 여기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그대로 대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예제 1번은요. 사정보정입니다. 다시 예제 1번. 사례 토지가 하는 순간 나왔죠. 사례 토지가 요 딱 돌리시고요. 사례 토지가 매입자 강매로 인하여 정상 가격 대비에 10% 비싸게 10% 고가로 거래되었다. 사정보증신원. 자, 사례가요. 10% 비싸면 항상 기준은 100이다. 10% 비싸면요. 110이 될까요? 90이 될까요? 당연히 110이지. 10% 비싸다. 110입니다. 대상은 아무런 말이 없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요. 정상거래. 그냥 100만 넣어주면 돼. 100. 아무런 말이 없으면 100 넣어주세요. 따라서 이렇게 10% 비싸다 하게 되면요. 기준 100 잡아주고요. 비싸면요. 비싼 만큼 뭐 플러스 알파에서 110 해주면 돼요. 얘가 무슨 거래? 고가 거래. 연습합니다. 만약 사례가 10% 비싼 게 아니고 사례가 20% 싸대요. 20% 싸면요. 120이 돼요. 80이 돼요. 예, 80.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싸다. 저가 거래는요. 100에다가 빼기 알파. 이러면요. 저가 거래돼. 이거 알파도 없어요. 왜? 그냥 들으면 다 아는 거니까요. 자, 대사 연습했습니다. 다음에 예제 3번과 예제 4번입니다. 3번, 4번. 3번, 4번 보게 되면 뭐냐? 바로 지역여행과 개별여행입니다. 이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얘만 나왔다면 반드시 비교 문장이네. 비교 문장. 비교 문장은 거의 이렇게 나와요. A는 B보다 우세하다. 열세하다. 무엇은 무엇보다 우세하다 해서 항상 무엇은 무엇보다 이 문장이 비교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거의 나옵니다. 연습해 볼까요? 자, 상업적인데 대상은 길동. 사례는 상업적인데 천호동이다. 넣어볼게요. 천호동은 길동보다 우세하다, 열세하다. 우세하다. 다시 길동은 천호동보다 우세하다, 열세하다. 열세하다.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딴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았을 때 무조건 보다를 무조건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주고요. 보다만 무조건 기준 100, 기준 100 집어넣자. 이걸로 끝. 보다만 100 잡아주면 돼요. B만 100 넣어주면 돼요. 보다가 100이 돼 말입니다. 끝났어요. 문제 봅니다. 자, 그러면 예제 3번. 항상 대사 적어주고요. 지금부터 비교 문장 보다만 찾는 거예요. 3번.
대상 토지는 사례 토지보다 동그라미. 볼까요? 사례보다 했으니까 얘가 뭐 100이래 말입니다. 사례보다 100 잡아주고요. 따라서 대상은 사례보다 5% 열세라면 얘는 얼마? 5% 열세 95만 넣어주면 돼요. 다시 대사 비교.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사례 토지는 대상 토지보다 동그라미. 대상보다. 그래서 대상보다. 그래서 얘가 바로 100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는 대상보다 개별연이 10% 우시하다. 10% 우시하면 얼마? 110.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사 여기다가 숫자 넣는 게 있죠.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요거밖에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연서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자, 박스 기출문제 맞죠? 14회 때 나왔고요. 자, 문제 두 줄로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대상 분선의 가격을 올바르게 계산한 것 하면서 박스에서 문장이 3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대사 넣어주고요. 자, 첫 번째 질문 볼까요?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분산보다 동그라미. 자, 사례보다 내가 보다를 100 잡아주고요. 대상은 사례보다 개별인이 10% 우시하다. 얼마? 110. 다음에 두 번째 대사. 두 번째, 대상 지역이 상권이 사례 지역보다 동그라미. 사례보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보다를 100 잡아주고요. 그럼 대상은 사례보다 5% 열등하다. 그러면 5% 열등하면 얼마? 95. 세 번째, 사례 가격은 2일 전에 9억 원에 거래되었다. 이거 뭡니까? 사례 가격이 9억이 전에 해서 사례 가격이 얼마? 9억이다. 대사. 이것만 찾으면 돼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그래서 이대로만 찾으면 정답 3번.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쉽잖아요. 이런 문제를 자 무조건 득점하려 말입니다. 결국 거래사례법은요. 문제 풀어보니까 감이 오잖아요. 아 이렇게 묻는 거구나. 항상 네모 박스에다가요. 박스에다가 항목 1개, 2개, 3개 주면서 식을 만들어 봐라. 올바른 식은 묻잖아요. 그러나 만약 오래 묻게 되면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꼴 기준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이겁니다.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올바른 식을 문장이 되고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가격 구하시오. 가격. 이 문제가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에서요. 9번 문제. 뒷페이지 봐요. 뒷페이지. 아 문제 뭐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끝에 보니까 대상에서 비준 가격이 얼마인가? 이거 묻잖아요. 여기서 비준 가격은 얼마인가? 뒤에 박스 보니까요. 지문이 방금 본 문제와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걸 안 묻고 뭐 가격 구해봐라.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요. 바로 9억 4천 50만 원 나와요.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보다도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이게 쉬우면요. 이것도 쉬운 거죠. 그래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최근 흐름은요. 항상 보기에다가 지문 몇 개 항목 넣어주면서 묻는 것은 항상 비준 가격 구하시오. 얘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3방식 하더라도
거래사례법 여기서 계산문제 나왔다 하면요. 상당히 득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음에 목차 2번 거래사법 끝났고요. 목차 2번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료평가니까 얘도요. 모아가지고 6월달에 따로 모아서 설명합니다. 패스합니다. 자, 마지막 흐름이 2장 넘어가니까 535페이지요. 04번이 있죠. 수입방식. 수입방식은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